안녕하세요. 걸어가는 길 원동리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 삶 속에 모두가 겪으며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때로는 하찮게 느껴지는 시간을 나누고 그 모습이 자신의 멋진 모습임을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 나에게 해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 그 소중한 이야기로 지금 함께 걸어가며 길을 만들어요.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제목 사마리아 여인. 한 달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이른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어찌나 오던지 발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휘어지는 우산을 들이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데 50m 앞에 쓰러기 더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 더미를 피해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을 때 바람 때문인지 쓰레기 더미가 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보고 쓰레기를 밖에 버린 사람을 탓하며 투덜대는 입이 곧 다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왠지 묵직하게 느껴졌고 그래선 안 되지만 사람 같다는 생각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비바람에 돌아서 발을 뗐을 때 쓰레기가 아닌 작은 뭉툭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 우산을 받쳐들고 다가갔고 그분은 우리 약국에 자주 오시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앞이 캄캄했고 저는 우산을 날려버리고 할머니를 제 몸에 겨우 부추겨 약국까지 모셔왔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할머니 젖은 몸을 닦아드리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 계시도록 해드리고는 9시쯤 위층 병원 치료실에 눕혀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저도 젖은 몸을 닦고 약국에 떨어진 빗물도 닦아내고 환자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장님이 출근하시며 우산 안 가져왔냐고 비 다 맞았네 하며 걱정을 했고 저는 그냥 좀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국장님은 수건을 건네시며 머리 잘 말리라고 젖은 옷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10시쯤 지나서 할머니는 축축한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총각아님 나 길에서 죽을 뻔했다고 고맙다고. 그 비에 날 어떻게 봤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빙긋이 웃고는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앞으로는 비나 눈이 많이 올 땐 병원에 오지 마시라고 말하고는 혼자 집 가실만 하시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하셔서 약국에 있는 우산을 들려보내 드렸습니다. 아침 출근길 분주하고 하루 종일 축축한 옷을 입고 일을 해야 했지만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를 하시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도 그날처럼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출근해 약국 문을 열고 저도 위층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 진료 예약을 하고 있을 즈음 약국 문이 열리고 작고 왜소한 여자가 자기만한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무언가 필요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하고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비에 우산도 없이 제 동생보다 더 어려 보이는 여자가 눈물을 훔치며 저 돈 있어요. 근데 지금 아기가 아파서 막 오다 보니 핸드폰도 지갑도 못 갖고 왔어요. 하고는 식은땀에 벌건 아이 얼굴을 감싸는 어린 엄마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3살쯤 된 아이는 신음소리가 몸에서 흘러나왔고 그 신음소리는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와 아기의 그 모습은 안쓰럽고 그러면서도 예뻐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함께 근무 중인 약사님과 저는 약간 당황도 했으나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약사님에게 진료보고 오겠다고 국장님께는 말씀드렸다고 하고는 위층 병원으로 엄마와 아기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가 진료 접수를 하게 한 후 진료실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께 진료를 본 후 진료비를 계산하면서 간호사 선생님에게 아기 엄마 진료비를 같이 계산해 달라고 했고 진료비 냈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가셔도 된다고만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더 추가되면 계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기 전 빼꼼히 열린 문틈으로 아기는 수액과 해열제를 맞고 있었고 저는 다행이란 생각에 약국으로 내려왔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까 아기 엄마는 조금 안심된 얼굴로 아이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처방전을 받고 약값은 제가 계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몇 번이고 허리 숙여 인사하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바닥을 내밀며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종이 조각에 번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아기 엄마는 집에 돌아가 바로 전화를 하고는 미안할 정도로 고맙다고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아기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기 엄마에게 혹여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약사님들이 좋은 분들이라 도와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고맙다며 1시간 후 빵을 사가지고 왔고 국장님은 그 빵을 보시고 이건 뭐냐고 물었습니다. 국장님은 저를 보시고는 너답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며 저 애기 엄마 약 결제 취소해 하고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내가 결제를 해야지 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제가 낼게요 하고는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퇴근 시간 무렵 애기 아빠가 전화로 감사 인사를 했고 약국으로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어쩌다 좋은 일을 하고는 동네방네 소문만 내고 오히려 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한 달 전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민망한 것 같다고 하니 엄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참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아주 잘 받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제게 우리 이쁜이가 누군가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이 되는구나 하시며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날 바라봐주며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가끔 안부를 먼저 물어주고 날 걱정해주며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전화를 하면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은 있는지요?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원석을 얻은 것이고 귀한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람을 얻은 당신은 이 세상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